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은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줄어든다 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내가 바라는 보상으로서 그 금액의 크기가 늘어나야지만 나는 만족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보통 객관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자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오늘 어떤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미래로 가게 되면 미래의 그 동일한 값어치를 가지려면 이자만큼은 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을 미래 가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기간이 여럿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복리, 그러니까 이자를 더하는 이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자가 중첩이 되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거듭 제곱으로 이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 그 기간만큼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복리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10%의 똑같은 이자에 대해서 그냥 그 단리, 그러니까 이런 이자의 중첩을 생각하지 않고 중복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 무식하게 매년 원금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10씩 받는 거랑, 그 다음에 실제로 이자가 계산되는 과정인 요 복리의 계산 결과를 보면은 그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 점점 크게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제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이제 100이라는 원금을 가지고 1년 동안 10%의 어떤 투자를 1년 동안 했을 때 그것은 110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게 2년 동안 투자하면 10 해서 12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나의 이자인 10에 대해서도 1이라는 이자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121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란색은 원금 100, 주황색은 단순하게 계산한 10, 20, 30, 40, 50 등등의 이자, 그리고 이 초록색은 거기에 이자의 이자 혹은 이자의 이자 등을 합한 것들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제곱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점점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한편 이자율에 대해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을 이자율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자가 0에 아주 가깝다 혹은 아예 이자율이 0이다 라고 하면은 곱하기 이자 해서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원금의 크기로 일직선으로 가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이자율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초록색으로 10% 이자율이 있다면 이것이 점점 이렇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될 것이다. 근데 그 효과는 이자율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크다는 것은 그 이자가 한번 생기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눈두덩이처럼 계속 그 스노우볼이 구른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더 막강하게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실은 꼭 알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그러면은 이 복리를 빠르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기나 이런 것이 좀 아주 컴퓨터나 이런 것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이거를 손으로 계산을 해야 됐겠죠. 그게 상당히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아예
그 뭐 은행이나 뭐 아니면은 그 대출 상담사나 뭐 이런 계속 이런 것을 계산해야 되는 사람들은 표로 빠르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숫자 값으로 빠르게 정리를 해서 원금만 알면은 내가 빠르게 그 얼마의 이자가 붙을 거냐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요 미래가치 이자 요소라는 그 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각각의 이자율에 대해서 기간이 며칠 때 며칠 곱하면 원금에다 얼마를 곱하면 내가 최종적으로 없는 원금 더하기 이자를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서 100만 원을 빌리면 얼마를 나중에 갚아야 되느냐. 이 값을 쫙 표로 계산해 놓은 값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1년 동안 5%의 이자로 빌린다라고 하면은 100 곱하기 여기 있는 숫자 1.05를 해서 1년 후에 105를 갚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5% 이자율로 4년 동안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은 여기 4를 이동하고 15%를 가서 1.7490이구나 라는 이 미래가치 이자 요소를 확인한 후에 요거 곱하기 100만원 해서 너는 그러면 나한테 174만 9천원을 4년 후에 갚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빨리 계산이 되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요즘 시대에는 사실 굳이 이런 표가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그 재무 계산기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재고 계산을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이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간혹 뭐 어떤 교재나 아니면 어떤 다른 과목의 책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어떤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라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소개를 드린 거니까 그냥 우리 수업 자체에서는 별로 쓸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다른 과목에서 나오면 이 복리를 계산을 해 놓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미래에 갔을 때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만큼 더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자가 붙는다라는 그래서 미래로 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의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남은 시간에는 그걸 거꾸로 할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돈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로 가져오면 얼마가 될까? 이제 거꾸로 움직이는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는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혹은 할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은 거창한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꾸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년 후에 필요한 돈이 110달러다. 근데 지금 얼마를 어떤 은행에 저축을 하고 그 은행이 나에게 10% 이자를 준다 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를 지금 저축을 해야 1년 후에 110을 만들겠느냐. 앞에서 풀었던 문제를 거꾸로 푸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미래가치를 계산하거나 이자를 계산할 때는 지금 얼마가 있다면 그것이 나중에 얼마가 되느냐를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나중에 얼마가 되기 위해서는 거꾸로 지금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모르는 어떤 P라는 여기서 P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 principal 해서 그 원금을 뜻하는 용어라서 P라고 적어 놓은 거고 그것에 대해서 10% 이자가 붙은 것이 110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 방정식을 풀면 이거를 나누어서 110 나누기 1 플러스 0.1 해서 100이라는 원금이 있어야 1년 후에 110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할인인데요. 이 할인이라는 것은 내가 미래에 어떤 돈 X가 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현재로 따지면 얼마만큼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겠느냐라는 문제를 이 할인이라는 개념과 현재 가치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했던 것처럼 그 이자가 붙는 과정을 거꾸로 생각하면
돌아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현재에서 미래로 갈 때는 우리가 이자만큼을 1 플러스 이자만큼을 곱해줬기 때문에 거꾸로 미래에서 현재로 올 때는 1 플러스 이자만큼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미래에 있는 어떤 값 x 혹은 f future에 있는 어떤 값에 대해서 현재의 얼마의 값어치를 가지느냐, 현재 필요한 돈은 얼마냐, 혹은 현재의 그것과 동일한 크기의 돈은 얼마냐라는 것을 구한다고 한다면 이자를 반영해서 나누어 주면 된다. 이것을 계산한 것이 우리의 현재 가치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나눠준 값을 우리는 할인율이라고 부릅니다. 왜 할인율이라고 부르느냐? 이자가 붙으면 돈은 보통 크기가 커지죠. 근데 반대로 그 이자로 나눠주게 되면 돈의 크기가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이제 마치 돈을 깎아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인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기간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여러 기간이 지나면 복리를 생각해서 거듭 제곱을 해주면 된다라는 점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꾸로 여러 기간 앞으로 갈 때도 거듭 제곱을 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만 거꾸로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후에 121달러를 받는 것에 현재 가치는 얼마냐라는 질문이 온다면 이 121이라는 금액에 10% 이자를 제곱으로 한 것을 분의 1 역수로 나누어 주어서 계산을 하면 이제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은 100이다. 이것은 사실은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100이라는 돈을 원금으로 오늘 맡기고 10% 이자를 2년 동안 받았을 때 내가 2년 후에 121이라는 돈이 생긴다라는 것을 거꾸로 뒤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 좀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분명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자, 아까랑 이제 거꾸로의 결과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아까는 이자율이 크면 클수록 복리의 효과가 더 강했기 때문에 이 기하급수적으로 돈의 크기가 커졌죠.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이자율이 크면 클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자율이 크면 클수록 깎이는 효과가 이제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아까 그 복리를 계산하는 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똑같이 정리해 놓을 수가 있겠죠. 특히 이거는 더 약간의 더 필요성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이거는 분의 1까지 미리 계산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번거로운 것을 덜어준다라는 면에서 더 유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뭐 쓸 수는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1년 후에 100만 원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5% 이자를 내가 가지고 저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1년 동안 저축을 한다면 오늘 얼마를 원금으로 넣어야 1년 후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기간 1, 5% 이자 해서 요 첫 번째로 고르면 0.95 이사가 있으니까 100 곱하기 0.95 이사를 하면은 95만 2,400원. 그래서 내가 오늘 95만 2,400원을 저축하면 1년 후에 5% 이자를 받아서 100만 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비슷한 원리로 내가 2년 후에 예를 들면 200만 원이 필요하다. 근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15%다 라고 한다면 2년의 기간에 대해서 15% 이자는 0.7561이라는 값이니까 200만원 곱하기 0.7561 하면은 오늘 필요한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표를 활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발전된 컴퓨터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보다 조금 더 직관적인 그런 결과가 있는데,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법칙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72의 법칙인데, 이 숫자들을 계속 다루다 보면은, 이제 요 법칙이 대략적으로 맞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이냐면, 항상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죠. 내가 얼마를 투자하면 이거를 더블로 만들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고 싶어요. 집을 사고 싶은데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예를 들면은 뭐 10억 원이 5억 원이 10억 원이다 라고 합시다. 근데 내가 지금 5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5억 원을 10억 원으로 2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면은 몇 년이 필요할까? 이런 문제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 문제인데, 이제 그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72의 법칙입니다. 원금을 2배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72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현재 내가 투자할 때 이자율이 8%다 혹은 내가 계속 8%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8%니까는 사실은 0.08인 건데 그냥 8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72를 8로 나눕니다. 그러면 8, 9, 72. 그래서 9가 나와요. 그러면은 9년 동안 내가 계속 꾸준히 저축 투자하면 내 돈을 2배로 만들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게 맞는지 실제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엄밀하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내가 지금 1달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언젠가 2달러로 2배로 만들고 싶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2달러가 미래의 가치고 1달러가 현재의 가치죠. 그러면 미래의 가치가 현재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할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곱하기 8%의 이자니까 1 플러스 0.08의 어떤 기간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계산기를 이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니면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게 그 제곱을 요거를 구하고 싶은 것이라서 요거는 지수에 대한 문제풀이기 때문에 지수와 연결된 그 로그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면 9.0065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의 값에 9.0065를 넣었을 때 요게 그 1과 아주 근사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수고롭게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72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한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게 맞아 들어간다. 경험적으로 맞는다 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주 유용하게 쓰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유사한 문제로 이제 뭐 우리 수업 자체와는 상관이 없겠지만 어떤 주식의 수익률이 예를 들면 4%다 라고 연간 4%다 라고 한다면 내가 이 주식에 돈을 묻어 놓으면 이 주가가 2배가 되는 것은 언제냐 라고 물어본다면 72 나누기 4 해서 4일은 4, 32, 8, 4, 32 해서 18년이 걸리는구나. 이제 요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계산하는데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계산된 기간의 크기는 작아질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이자가 크면 클수록 계속 이자에 대해서 이자가 중복으로 붙기 때문에 빠르게 시간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만 투자하더라도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9시에 시작을 하는데 9시 반 항상 30분에 시작하는 수업이랑 헷갈려가지고 시간을 되게 미친 사람처럼 초과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번 장의 마지막 얘기는 요 현금 흐름 할인법인데,
이제 이것은 사실 이 다음 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고민을 해왔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요 다음 장에서 배울 요 현금 흐름 할인법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처럼 현재와 이제 미래가 있을 때 첫 번째,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은 똑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같다고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재의 돈은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자가 붙어서 복리가 발생해서 크기가 커지고, 반대로 미래의 돈은 현재로 올 때 할인되어서 크기가 작아진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미래의 어떤 돈이 할인되어서 현재에는 이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는 거야 라고 계산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이용한 것이 바로 요 현금 흐름 할인법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요 장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앞으로 고민할 문제는 투자에 대한 문제다. 근데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미래에 이득이 될까라는 문제를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서로 다른 투자 안들을 비교하려면 이왕이면 같은 돈으로 최상의 효과를 내는 것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럼 비교를 할 때 어려웠던 점이 뭐냐? 이 장의 앞에서 나왔던 이 그 어린이의 고민이 뭐였냐면, 아빠는 1개월 뒤에 대한 투자, 1개월까지의 투자, 엄마는 1년 후까지의 투자로 서로 기간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간을 같은 시점에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서로 이해하기 쉬운 것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다 바꾸자. 뭐 1년 후, 뭐 2년 후 이렇게 아비트레리한 임의의 시간에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지금의 개념에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개념으로 바꿨을 때 각각의 투자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비교한다면 그 중에서 베스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하냐면, 어떤 미래에 현금 흐름이 생긴다, 나에게 돈이 온다 라는 것을, 그 값어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현재로 환산을 할 건데, 그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할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인된 현재 가치를 통해서 계산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어린이의 고민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느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현금 흐름 할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거의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자신이 생각하는 이자를 적절히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이거는 가정이에요. 예를 들면 이자율이 30%라고 가정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빠가 한 달 후에 10,000원을 냈을 때 15,000원을 줄게 라고 한다면, 이 15,000원을 한 달 후에 받는 것의 현재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인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1년 동안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1년에 대한 이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이자율이 30%라고 한다면, 사실은 기간이 1인 것이 아니라 지금 한 달 후에 받는 것은 12분의 1의 기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요 기간에 대해서 원래 t 자리에다가 12분의 1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혹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정확하게 몰라서,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 지수가 반드시 자연수로 1, 2, 3, 4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1의 기간이 들어가도 이 식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467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한 달 후에 나의 이자율이 30%라면
한 달 후에 15,000원을 받는 것은 지금 내가 14,676원을 받는 거랑 똑같다. 이제 바꿔서 우리가 앞에서 익숙한 표현을 하자면 오늘 14,676원을 이자율 30%인 은행에 한 달 동안만 딱 저금하면은 한 달 후에 나는 15,00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 달 후에 15,000원의 값어치는 현재 14,676원이라고 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엄마의 투자. 엄마는 1년 후에 2만원을 준다고 했다. 그러면은 2만원을 1년 후에 받는 것은 30% 이자율에 여기에 괄호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괄호에 기간이 1이니까 에 1제곱 1제곱을 하는 것은 똑같은 거, 그냥 한 번만 하는 거니까 그냥 이 값을 그대로 써주면 15385라고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 내가 오늘 어떤 은행이 미쳐가지고 이자율이 30%다 라고 하고 저축하세요 라고 한다면 15,385원을 그 은행에 1년 동안 저축하면 나는 1년 후에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뜻이고, 이제 이것을 뒤집으면 내가 1년 후에 2만원을 받는 것은 지금 15,385원의 값어치를 가진 돈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빠의 한 달 후 15,000원을 지금 기준으로 오늘 시점으로 14,676원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엄마의 1년 후 2만원이라는 값을 지금 오늘 시점으로 15,385원의 가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숫자가 큰 게 뭐죠? 바로 두 번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 엄마의 투자안이 더 좋은 투자다라고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요 화폐 시간 가치의 장에서 배운 현재 계산 혹은 현재 가치의 계산 혹은 할인하는 것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같은 시점인 오늘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할인하는 것을 이제 익숙하게 익혀 주신다면은 이제 앞으로 다른 모든 투자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이 5장의 결론이 되겠습니다.